이제 기초과정 2개월차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청간 합을 했었죠. 사주는 음양이 끊임없이 공존하기 때문에 합이 있으면 또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충의 그런 개념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간의 충입니다. 이 청간충도 대단히 사주에서 중요합니다. 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충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은 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지, 뭐 외우는 거는 다 금방 외웁니다. 갑기합, 을경합, 아까도 이제 제가 금방 상담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은 다 갑기합도 이렇게 외워버려요. 제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갑목이 기토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게 되면 나무가 올곧게 못 자라기 때문에 쓰러지죠. 쓰러지면 나무는 죽어요. 죽으면 토로 바뀐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갑기합토의 원리인데, 실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게 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기합토 이렇게 외지 마시고 갑기합, 그래서 갑목이 기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래서 기토 땅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갑목은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큰 나무, 우리가 애초에 큰 나무로 이렇게 갑목이 큰 나무로 자라는 나무인지, 조그마한 울목과 같은 화초인지, 이게 바로 이제 토의 그 작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제 수강생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한 달에 월 15만원씩 이제 지금 내고 있죠.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가급적이면 이제 기초과정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실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질문을 가감하셔서 여러분들 거를 하십시오. 이 기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론만 공부해서는 사주는 절대 안 풀려요. 이제 다 아시겠죠? 사주는 합이든 충이든 해석으로 엮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해석으로 엮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적 묘시로 봤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묘시로 보냐 이거죠. 이게 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신합. 근데 이 합은 그렇게 썩 나쁜 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연월의 글자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글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합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연과 월에 있는 어떤 글자의 영향을 안 받아서 길해지면 사주가 해석이 좋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합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합을 했는데 그게 바로 흉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사주가 뭐 골치 아플 것까지는 없으나 크게 능력 발휘가 안 돼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합은 다 아셨을 거예요. 갑경충, 뭐 을신충, 죄송합니다. 갑기합도 을경합금 합은 아셨고 충입니다. 충은 일간이 합한 다음 글자군요. 무조건 이렇게 충합니다. 갑기합하게 되면 갑경충이에요.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도 이렇게 을경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을신충입니다. 그래서 충은 바로 7번째 일어난다. 간지와. 그래서 7충이라고 합니다. 7충. 7번째 글자와 합을 하기 때문에 7충인데 이렇게 되면 충이 몇 개가 있냐면 갑경충, 뭐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어떤 분은 뭐 기계충도 보긴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진 않고요. 그냥 충은 5개다.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4개 정도만 보세요. 그냥 그리고 무갑은 이렇게 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국목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4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충을 어떻게 통변할 거냐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충이 발생이 되는가? 충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합은 생산입니다. 합은 생산인데 우주의 순환 법칙은 이렇게 합이 있어야 되지만 합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즉 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과 충이 공존하는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명리 용어에서는 식신제사를 그러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바로 상담한 사주를 보죠. 이렇게 갑경금, 갑목, 병화, 개수인데 천간구조만 보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그 손님분이 갑경충 말씀하시더라고요. 갑경충 맞아요. 이게 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월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경충이 아니고 바로 식신제살의 원리로서 월간에 있는 태양이 시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우박이나 서리를 갖다가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약이 있는 사주가 되어버렸죠. 이런 사주를 이제 병약용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월간의 병화가 아주 좋은 길신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경충이 안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가 충이 있고 합이 있으면 또는 합이 있고 뭐 충이 있으면 사주가 이제 좀 변화무쌍해지는 거죠. 이 운동성 자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멀리 좀 와 있는데 내용이 좀 이렇게 깊게 와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기본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갑경충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갑목은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는 위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이 갑목을 보면 이게 나무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사주가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갑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경금이 오게 되면 이 경금은 어떤 날카로운 바위 같은 거예요. 이게 바위. 락이죠, 락. 영어로. 이 바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갑목의 성장을 방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병이 되죠. 병. 이게 갑경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갑경충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충은 서로 싸운다라는 개념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즉 갑목과 경금이 다투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거든요. 충은 갑목 나는 나무야. 그래서 위로 쑥쑥 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상에 큰 열매를 맺어서 맺는 큰 나무 열매가 될 거야. 이게 나무 열매가 될 거야. 이게 바로 갑목이라면 경금은 아니에요. 야, 너 왜 자꾸 성장하니? 성장하지 마. 이거거든요. 요게 갑경충입니다. 네, 갑경충.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사주를 상리학적으로 많이 좀 교육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갑목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경금이라고 하는 쇠도끼, 바위, 이슬, 바위나 서리 같은 것이 방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을 그릴 때 갑목형 나무다 이렇게 보세요. 큰 소나무다. 큰 소나무는 무토라고 하는 큰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큰 나무가 된다. 기토 땅에 있게 되면 특히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이건 작은 나무다. 이 작은 나무라고 해서 꼭 흉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갑목이 기토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릇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무토가 좀 크죠. 그릇은 갑목이 무토를 봤을 경우. 그래서 갑경충 그리고 경금은 바위 같은 거예요.
목에 성장하는 성분을 방해하는 거죠. 이건 다 경금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에 띄우게 되면 경금을 서리, 이슬 이런 거고요. 지상으로 내리게 되면 바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갑경충은 사주에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흉하다. 이렇게 보세요. 충은 안 좋아. 이럴 경우 충은. 왜? 갑목이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금관에 운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다고 해서 또 갑목 옆에 뭐 경금이 있으면 다 그러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 천간은 4개의 글자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2개의 글자만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 나머지 글자에서 이제 약이 있게 되면 사주가 전화 유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갑목과 경금은 충이다. 이렇게 보세요. 갑목과